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공수처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재판 판사검사 수사 왜 장교감 호프집 사장 위증 수사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수처가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때 재판 때 이 대순진리의 장교감 그리고 호프집 사장 위증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사회적인 그러한 집단들을 심판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날 이제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이자가 이제 대순진리 교감이다, 나중에 이제 그걸 밝혔는데, 이자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한 임원을 멱살을 잡고 밑으로 내려 꽂은 다음에 술병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면서 이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새끼 오늘 패 죽이고 갯값을 치러준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이거는요, 멱살 잡는 것만 해도 폭행이고요, 밑으로 내려 꽂는 것도 폭행이고요, 그리고 술병을 들으면 특수 폭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새끼 오늘 패 죽인다 그러죠. 개값 치러준다? 이거는 협박이 되는 겁니다. 패 죽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으니까 개값 치러준다. 이게 사람을 개로. 이거 모욕죄가 그리고 협박, 특수협박죄가 성립이 되는 이런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날 이제 제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렸죠. 말리고 이러면 안 된다, 대화를 해라. 해가지고 말리고 이제 이분한테 당연히 술은 안 마시겠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물 좀 갖다 달라 해서 물을 3컵이나 이 호프 잔으로 3잔이나 제가 갖다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참 가슴이 아팠던 순간입니다. 이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막 가시는 그 뒷모습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로서 이게 진짜 아무 말 못하고, 저 같으면은 아마 진짜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참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저 같으면 멱살만 잡혀도 못 참을 것 같은데, 멱살 잡고 밑으로 내려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술병을 들고, 이 새끼 패 죽이고 개값 치러준다 그러면 저는 진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모욕을, 그리고 특수협박, 특수폭행을 당하고 살 수가 없겠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이분이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가슴이 막,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정인태가 다 꾸며냈다. 그 옆에 있으면서 이자가 다 꾸며낸 얘기다. 그리고 무고사주했다.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의 변호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사 없이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자는 돈이 많으니까 패 죽이고, 사람도 막 패 죽이고 개값 치를 정도로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방배동에 뭐 5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들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자가 세상 무서운 걸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이자를 처벌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거짓말을 그냥 완전히 진짜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이제 결국에는 이 경찰, 검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당시에 그 경찰이 그래도 좀 정의로운 경찰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도 하겠다. 그래서 이분은 거짓말 탐지기도 했고, 저한테도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길래 나 하겠다 해가지고, 당당하니까. 이렇게 이제 당당한 사람들은 항상 떳떳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재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막 저를 무고사주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도리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분이 허위 고소한 것처럼 막 씌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해 위증죄라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제 재판에서 증인으로 세워놓고 위증했다, 모해 위증했다,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전략을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억울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해서. 막 유도신문하고 변호사가 함정 질문하고 막 토끼머리식으로 증인을 그냥 막 쥐어짜는 걸 보면서 그때 그 모멸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내가 일주일 동안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마지막 재판 때 판사가 이자,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를 별의 근원이다. 별의 근원. 별의 근원이면
뭘까요? 창조주 아닐까요? 네. 그 별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장교감이 이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증인으로 없었어요. 네, 우리가 재판 그 게시판에 보면은 이 사람은 전혀 없었다. 네, 없었는데 갑자기 신속하게 증인으로 세우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검사나 피해자한테 동의하냐 이걸 물어봐줘야 되고요. 원래 그러니까 절차적 위법성인 건데 그런데 그냥 묻지도 않고 세워버리는 겁니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갖고 그냥 순식간에 이자가 이 장교감이 증인으로 서가지고 위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 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한 게 된 거죠. 저랑 그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모해 위증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재판 판결 나올 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전날에는 그냥 밤을 꼬박 새고 그리고 바로 재판정에 나갔는데 그리고 이 호프집 사장은 1년 4개월 전에 있었던 일, 네, 1년 4개월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2023년, 네, 2024년 3월 27일. 그러니까 이 재판 당시로 따져보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한 1년 8개월 정도예요. 1년 8개월. 3이니까 3월이니까 4, 5, 6, 7, 8, 9, 10, 11. 네, 그러니까 1년 8개월 전에 소주를 시켰냐 안 시켰냐. 네, 요거를 가지고 소주를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위증죄로 고발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수사관이 완전히 그냥 이자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그냥 막 저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막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막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지금 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나를 범죄자 취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사관님은 굉장히 불친절하다. 친절부터 배워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관이 뭐 그냥 딴 데로 보내든지 뭐 각하시키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저쪽에서도 피해자도 고소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각하 뭐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이 여러 사람이 고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고소인도 고소할 수 있는 거다. 권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핵심 증거를 보내줄 수 있게끔 그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달라. 이거 문자로 보내달라. 문자로부터 못 보낸대. 아니 다른 경찰들은 다 문자로 보내.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문자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경찰관들도 거짓말하는 경찰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자들도.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제 국민신문고에다가 추적을 해가지고 이름도 알고, 그리고 이거 이제 어떻게 됐냐 보니까 중랑경찰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중랑경찰서. 나한테 아무런 이송,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핵심 증거는, 그거는 읽지도 않아요. 읽지 않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읽지 않음.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읽지 않음으로 되어 있느냐. 국민신문고에다가 또 내가 이제 넣었죠. 지금 이제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이름은 내가 알았어요. 이름도 잘 뭐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응? 그래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위증으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그런데 다행히 판결문이 나온 거죠. 네, 그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판 승소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재판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대공개를 했죠, 제가. 그래서 이 특수 폭행에 대해서 판결문을 대공개했습니다. 판결은 유죄로 나온 거죠. 유죄로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죠. 정말 다행인 거죠. 다행. 네, 이렇게 되면 이 판결문을 보내가지고 이자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는 이걸 또 항소를 한 겁니다. 항소. 네, 기가 막히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에서 유죄가 떨어졌는데 저한테 그 법정에서 또 쌍욕을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 검사 있는 데서. 그러니까 방청객들도 황당한 거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복도에서 또 쌍욕을 하고 내가 먼저 또 막 욕을 한 것처럼 어제 막 밤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들한테 대놓고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욕을 안 합니다. 네, 욕을 안 해요. 네, 저는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 사람들한테 욕을 안 합니다. 네, 뭐 내가 이자, 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예, 이자, 네, 이렇게 이런 뭔가 이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나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녹취록이 다행히 다 있습니다. 녹취록이. 그래서 이자는 이제 또 거짓말해가지고 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또 허위 진술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를 심판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런 싸움을? 이런 싸움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늘의 훈련을 받은 사람, 하늘의 훈련, 그러니까 양심의 훈련을 받은 사람. 저에게 있어 하늘은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훈련, 하늘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 이걸 감당할 수 있지.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대단한 게 공수처에다가 판사 검사를 고소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보인 거죠. 질서를 바로잡겠다. 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 일산 동부경찰서 수사 1팀 문땡땡경이 이자의 오만함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찰청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들 중에 아직도 관료주의에 빠져있고 오만함을 가지고 국민들을 2차 3차 피해를 주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저도 오늘 아주 장문의 탄원서를 작성해가지고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자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반드시 심판한다. 네, 그래서 사이비 경찰관들, 사이비 종교인들, 사이비 법조인들, 사이비 공무원들, 사이비 교육인들,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 줄 세우는 게 교육이다. 이건 사이비 교육자들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돈 받고 돈 뜯어내는 거, 이거 사이비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국민 위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뒷돈이나 받는 자들, 요 자들이 사이비 정치인들이고요. 경찰관들도 국민에 봉사하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해가지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사이비 경찰관이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뒷돈이나 받고 국민들 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탐관오리 노릇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사이비 공무원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는 뭐냐?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